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 뉴스 오늘은 설원을 배경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2024 대입 달라지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이혜웅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대입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가 되고요. 학생부 주요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고 서울대학교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정시 교과 평가가 도입이 되는 등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학생부 평가 항목이 축소돼서 내신과 세특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이 평가 항목들을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이렇게 세 가지였다면 올해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건데요. 서류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내 역량 이 정도입니다. 어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축소된 거라서 학생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파란색으로 또 보시면 되는데요. 영재 발명교육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활동 단체명도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미반영, 그리고 수상경력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된다라는 점이 달라진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신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교내 활동의 영향력이 더 커진 셈인데요. 대학교가 또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든 만큼 올해 학종에서는 교과별 수업 참여 태도 및 노력, 기본적인 학업 수행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3 학생들은 성적뿐만이 아니라 수업 중에 진행되는 발표, 토론,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그리고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기사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부터 전공별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지정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정시 교과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공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어떤 과목, 어떤 교과 이수 과목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미리 확인해서 교과 선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비중 수도권 대학은 줄어들고 비수도권 대학은 늘고 2024학년도 수시 정시 총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4,82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은 전체 선발의 64.4%, 작년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 일부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완화 그리고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곳들이 있는데요.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전체적인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또한 홍익대와 고려대는 인문계열 최저를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하향을 조정한 곳이 있네요. 그래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 그리고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지균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조정됐는데요. 서강대학교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을 전년도 최대 10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늘렸고요. 서울시립대는 2022학년도에 4명에서 점차 늘려서 2024학년도에는 1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고요. 숙명여대는 올해부터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 실시대학 38개로 소폭 확대가 됐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와 울산대 의예과가 논술 전형을 폐지했지만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논술 전형 신설을 했고요. 서경대가 교과 전형을 운영하던 논술을 논술 전형으로 변경을 해서 전체 모집 규모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논술 100% 반영대학 경희대학교와 이화여대가 추가가 되면서 총 10개 대학이 논술 100%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교과 성적을 반영한 정시 전형을 신설합니다. 서울대에 이어서 고려대도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한 건데요. 수능 100%의 일반 전형, 그리고 수능 80, 학생부 교과 20%의 교과 우수 전형을 나누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교과 평가를 정성 평가로 반영하는 서울대학교와는 다르게 고려대학교의 교과 성적 반영은 정량 평가라는 점에서 내신에 따른 유불리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과탐 1+1 조합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1 조합으로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되 과학 2 과목의 응시 장려를 위해서 응시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등 자연계열의 일부 모집 단위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 중에 한 과목을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뭐 여기서는 세세한 내용을 뭐 그렇게 다루진 않고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학교별로 또는 그 의학 계열 또는 교대 이렇게 그 특수하게 그룹이 지어지는 곳은 나누어 가지고 이제 2024 입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첫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특별한 건 이제 서울대가 원원이 드디어 들어와서 가능해져서 투 응시자가 아주 대거 붕괴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거는 명확한 것 같고, 그다음에 투에 주는 가산점이 한 과목 투를 하면은 3점이고 두 과목을 하면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투를 안 하고 원을 해서 한 개를 더 맞으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마 서울대 때문에 반드시 투를 해야 된다. 그런 학생이 되게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를 꼭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판단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판단해가지고 투 공부를 겨울방학 2달간 했는데 성과도 안 나고 뭐 3점 추가 받으려다 잘못해서 5점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한 판단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가 교과 성적 반영하는 건 뭐 제가 보기엔 올해 한 해 하다 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유가 뭐냐면 연대랑 고대가 같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럼 연대 수능 컷이 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능으로는 연대나 고대 갈 만한 성적이 나왔는데 내신에서 1점이라도 감점이 생겨. 그러면 당연히 쫄 거 아니에요. 그럼 연대로 몰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올해 고대와 연대의 그 정시 모집의 커트라인은 아마 연대가 훨씬 높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가 그 커트라인이 연대보다 낮아지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교과를 반영해가지고 연대보다 컷이 낮았어.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지 아마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내년에는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심리적인 게 무섭죠. 내가 0.1점이라도 감점 당해. 그러면 연대 가고 싶은 거야. 원래도 연대 가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논술은 뭐 당연히 논술만 반영하는 게 맞는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교과도 반영해라 이게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점점 이제 모든 대학이 내신을 반영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 완화하는 거는 그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보다 정시 컷이 안 높은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가 이제 는 거잖아. 사실 상위권에서 서울에 16개 대학이 늘면서 상위권이 약간 늘어난 가운데 아래쪽으로도 정시 컷이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최저 기준 자체를 좀 하향하는 거는 어떤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고3들이 빨리 정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 3등급들은 정시까지 악착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수능이 막 4등급, 5등급 나와. 에이, 어차피 뭐 해봤자. 나는 그냥 수시에 올인할래. 그러니까 최저의 사실은 그 수능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게 붕괴된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 최저의 영향력을 약간 줄이는 거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도권은 수시 비중이 줄고 비수도권은 늘었어. 이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비수도권의 진학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 이제 그렇잖아요. 정시까지 기다렸다가 애들을 못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정시에서 미달이 된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지방 대학들 입장에선 수시에서 어떻게든 미리 뽑아놓자. 그런 게 작동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정부가 전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자체를 아예 픽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정시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건 안타깝지만 그 학령 인구 감소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뭐 나머지 학생부 뭐 거의 이제 비교과라고 할 만한 게 다 폐지가 돼서 이제 진짜 교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정량 평가되는 내신 성적이란 교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생님들이 기록한 세특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는데 학종에서 교과 전형은 세특을 반영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종에서 그런 변별력이 상실돼서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아진 건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3학년 1학기 한 번 남은 거야. 거기도 이제 물론 등급이 나오는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ABC로 평가되는 과목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1, 2학년 때 성적을 만회할 만한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답답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시도 생각하고 수시도 동시에 생각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고 여지도 많은데 나는 이제 정시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고 교과로 가기에는 또 너무 정량적인 내신 등급이 안 좋은 상태여서 어떻게든 학종으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다 없어진 거지. 손발을 다 묶여놓은 상태라서 이게 참 난감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결과, 작년 선배들 결과를 잘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길,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이 정도가 좀 변화가 있다. 이제 그거 정리한 다음에 세부 학교별 또는 그 수준별로 좀 정리해서 우리가 입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학년도에 달라지는 점들 이혜용 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